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전문가들의 탁월한 눈썰미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죠. 승승장구 대박 포트폴리오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통해서 어떤 전문가가 1등을 했는지 또 어떤 종목이 1등 수익률을 올렸는지 CG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최승현 대표님, 국건이 1위 자리 지키고 계십니다. 수익률이 한 2% 정도 올라오셨네요. 지금 32%, 33% 가까운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2위는 염승환 이사님께서 수익률 또 올리시면서 26%의 수익률 보유 중이시고요. 3위는 김우신 차장님 20% 수익률로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4위는 김도겸 팀장님께서 16.27%, 5위는 최병민 전문가님께서 15%의 수익률 보유 중이십니다. 6위 보겠습니다. 네, 6위는요, 이몽 전문가님이십니다. 수익률 8%고요. 7위는 이성호 소장님, 8위는 한만식 대표님, 9위는 신한준 전문가님, 10위는 김혜성 전문가님께서 차지하셨습니다. 네, 종목 수익률도 보겠습니다. 기아차 계속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익률 37.79%. 소장님 계속해서 축하드리고요. 2위는 현대차로 염승환 이사님께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25% 수익률이고요. 3위는 STX 조선해양으로 최승현 대표님께서 17.84%. 4위는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김우신 차장님께서 17.12% 수익률 보유 중이십니다. 5위는 기업은행으로 최병민 전문가님께서 16.19% 보유 중이네요. 오늘 전체 포트 수익률 1위는 역시나 최승현 대표님께서 좀 차지하셨고요. 네. 종목 수익률 1위는 이성호 소장님의 기아차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두 분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수익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염승환 이사님의 그 현대차 1위인 이성호 소장님의 기아차를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 누가 이길지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출연하지 않으신 분들의 포트 변동사항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이성호 소장님의 포트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중인 GS를요, 내일 시초가의 전량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동부하이텍을 20% 비중으로 신규 편입을 시도합니다. 매수가는 15,800원, 목표가는 19,500원, 손절가는 14,5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포트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최승현 대표님도요, 포트에 변화가 있습니다. 보유 중인 멜파스를 48,000원에 전량 매도합니다. 전량 매도하고요. STX 조선해양은 시초가에 10% 추가 매수에 나섭니다. STX 조선해양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37,000원으로 손절가는 31,400원으로 모두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또 신규 편입에 나서는데요.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을 15% 비중으로 13만 5천 원에 매수를 시도를 하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2만 9천 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최병민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에 대해서 좀 들어볼 시간인데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현대차랑 기업은행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와 심택은 좀 제한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종목들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운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를 매도하시는 거는 다이아몬드를 주워놓고 이게 웬 돌멩이냐 하면서 버리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현대차는 최소한 앞으로 자동차 업황이 개선될 한 1년 정도는 주도 계속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그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5일선과 5일선과 11선을 지지하면서 급등하는 급등 패턴을 좀 보였고요. 대형주가 5일선, 11선을 타고 간다는 거는 그만큼 업황도 좋고 그 기업의 실적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 발표를 했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는데 그런 단기적인 이벤트가 소멸됨으로써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지만 바로 그 다음날 이겨내면서 다시 중장기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방송에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 매도 안 한다고 계속 목표가를 그때는 35만 원 정도 설정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거 안 팔겠다 그 얘기죠? 안 팔겠다는 의미입니다. 굳이 그 전에 35만 원 가면 어떻게 해요? 상향을 시켜야죠. 상향을 시키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그 금융주, 특히 은행주로서 앞으로 그 업황을 주도할,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할
업종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네. 기업은행은 그 PF 대출에 대한 그런 피해가 좀 가장 적은 그 은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기업은행을 은행주 종목 중에 탑픽으로 이렇게 선출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지고 좀 이격 조정을 좀 보일 것 같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이것도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딱히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 좀 저가에 매수하신 분이 계시면은 뭐 50% 정도 이렇게 이익 실현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저는 일단은 그 포트에서 비중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계속 들고 갈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신다면은 계속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그 주도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네, 선취매도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은행 그 목표가 어느 정도 설정을 하셨던가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얼마 정도 이렇게 얘기 드렸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따로 정하기보다는 장중에 좀 대응을 하고 그 기업의 실적을 보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기업은행도 아직 팔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뭐 예전에 한 22,000원 정도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는 2007년에 고점이었던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볼까요? 다음 종목은 하나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저번에 한 11% 정도 급등을 했다가 그 기관들이 장난을 친 건지 모르겠지만 급등할 때 올려놓고 좀 조금 슬금슬금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지만 일단은 기업의 그 지분 가치, 특히 하나케미칼이라든지 대한생명의 지분 가치가 6조 정도 되는데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의 시가총액은 한 3.5조에서 4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차트 면으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21선이 6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지금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차트 면으로도 이렇게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아주 그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기관이라고 하는 그 세력인데요. 지금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기관들이 약간 그 엇박자, 약간 바보 같다고 하기 좀 그런가요? 바보 같은 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아마 그 펀드 환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뭐 수급 면으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좀 하나의 비중이 좀 30% 높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일단은 좀 축소를 할 예정입니다. 뭐 다른 내수주라든지 다른 종목을 좀 매수하려고 그 현금을 좀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일단 10% 정도만 비중을 좀 축소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 말씀하셨나요? 심택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겠습니다. 다음은 심택입니다. 심택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의 주가가 하락하는 거 동반을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심택 같은 경우도 단기적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 매출이 늘어나가고 있고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도 일단 계속 매수를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바닥을 좀 차트적으로 좀 보시면은 요 정도의 그 채널 상단 부분을 지지점으로 올라가고 반등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차트적으로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지분은 포트 비율은 한 5% 정도 줄이겠습니다. 이것도 심택이 나빠서가 아니라 다른 종목을 좀 편입을 하기 위해서 5% 정도 줄이는 겁니다. 5%를 줄이시는 거죠? 그래서 20%였는데 15%로 줄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에 대해서 쭉 브리핑을 좀 해주셨는데요.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대한생명과 뭐 하나케미칼 정도 지분 갖고 있는 걸로만 나오는데 좀 파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 하나건설과도 좀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부채 비율이 한 350% 정도 되고 있고요. 또 PF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급보증성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주가에 지금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 같고 기관 쪽에 어떤 수급도 굉장히 많이 악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이런 문제가 좀 더 불거졌을 때 주가 하락세는 좀 더 두드러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본다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하시니까요. 방송을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리딩을 해드리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 리스크가 있을 때 대응 가격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응 가격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회사의 펀드멘탈 상으로는 일단은
손절을 잡기는 그렇고 혹시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한 61선 정도의 보시면은 한 빨간 선 정도가 있습니다. 빨간 선 정도를 종가상으로 바라보시면은 그거를 하락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트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회사 자체의 펀더멘털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보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지더라도 보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61선 하향 이탈이 될 경우에는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택에 대한 약간의 첨부적인 설명도 좀 드리면요. 네. 일단은 모바일 D램이 지금 굉장히 업황이 지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부품을 공급하는 심택 같은 경우에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주가에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았던 키코 관련해서는 작년에 모두 다 청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우신 차장님의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을 좀 들어볼 텐데요. 지금 수익률이 포트가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14%, 13%, 17% 크게 변동 안 주시면서도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신데 남다른 비결이 있으신지 좀 알려주시고요. 앞으로 운용 전략도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운이 좀 좋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제가 겸손하시네요. 180에 90kg가 넘는 사람이라서 종목도 이렇게 다 무거운 주식만 했는데 운이 좀 좋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먼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오늘 변화가 좀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매매하실 분들은 좀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게 하진 않고요. 항상 늘 하던 대로 시초가에 편입 제외하고 시초가에 다시 신규 편입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하이닉스에 대해서 내일 아침 30%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전량 차익 실현을 할 생각입니다.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교체 차원인데요.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를 제가 최초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시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한 21일 정도 지나셨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호동이가 상승했던 그런 구간이 3월 23일부터 상승이 됐는데 이 당시에는 자동차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이닉스를 약간 늦게 편입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초기 국면이었었기 때문에 열흘이 채 안 지난 국면이었었기 때문에 그 뒤로 상승 흐름이 좀 양호하게 나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차익 실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으로 교체하기 위함이니까요. 그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30% 정도는 내일 아침 시초가에 정리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20%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할 생각입니다. 내일 아침 시가에 절반 비중 축소를 할 텐데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고 호동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호동이가 상승이 처음 나왔던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흔들림 없이 제가 가지고 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한 20만 원 정도 수준에서부터 상승이 된다라고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쭉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차익을 챙기는 것도 역시 절반 정도 차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 부분은 크게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ROE가 40%가 넘는 고성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추세적인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역시 다른 종목으로 채우기 위해서 일단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중에 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제 LG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 비중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LG도 역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가격대가 호동이가 최초로 매수를 하는 상승 구간이 시작된다라는 이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까지 한 13일 정도 계속해서 호동이 상승 구간에 보유를 해왔던 종목입니다. 역시나 내일 아침 시초가에 10% 정도 차익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닉스와 하이닉스 30%, 삼성 엔지니어링 10%, 그다음에 LG 10%를 줄이게 되면 현금 50%가 남게 되는데요. 네. 그 현금 50% 담을 종목 어떤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포트폴리오 운영하면서 현금 50% 담는 건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은데요. 거의 몰빵 수준 아닌가요? 담을만 하니까 담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네, 종목은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50% 비중으로 내일 아침 신규 시가에 신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표가는 15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매매 가격은 85만 3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제가 편입하는 이유는 그냥 딱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의 황제가 귀환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도 제가 삼성전자를 아마도 가장 최저점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시점과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지금 그림을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지난 4월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는 약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오른 거를 포함하기 때문에 뭐 거의 상승한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같은 기간 동안 지금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맨 위에 있는 이 보라색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차트가 애플의 차트입니다. 애플이 지난 1년간 31%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맨 밑에 고개를 바짝 들고 있는 이 파란색 차트가 바로 인텔 차트입니다. 인텔이 그동안에 계속 부진하다가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삼성전자는 상당히 점잖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죠. 1년 전 대비해서 약 12% 정도 상승에 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코스피의 지금 시가총액이 약 1250조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137조 2천억 정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비중이 10.9%입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장의 황제주로 등극한 이래 최저로 낮은 시가총액 역대 최저치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2008년 말 한참 정말 주가가 안 좋았을 때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약 12% 정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뭐 10.9%라는 것은 뭐 현저하게 저평가가 있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적이 2분기에 매출액 저는 한 40조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4조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 37조 대비 약 6%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조 9,500억 대비해서 약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바로 반도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인텔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그 반도체 부분의 큰 폭의 실적 개선, 그다음에 휴대폰의 실적 호조세,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캐시카우로서 삼성전자에 자리매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을 봤을 때도 뭐 여전히 너무나 쌉니다. 2010년 PER, 2010년 실적 기준으로 현재 PER의 9.4배 정도, 시장 평균 PER의 10%가 넘게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ROE가 20%면 성장주입니다. 현저한 저평가에 성장이 지속되기 때문에 목표가 150만 원에 50%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의 그 최근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을 지난 가을에 제가 한번 이때 100만 원 넘어갈 때 70만 원대부터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쭉 조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서게 된다면 100만 원을 넘어서 150만 원의 새로운 주가 수준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고 저는 삼성전자 비중 50%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목표 가격 150만 원 설정하셨는데요. 네. 안 팔겠다는 얘기인데 네. 제가 좀 불편한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갤럭시 S2에 대해서 좀 예약 판매 굉장히 좀 좋은 기사들 많이 나오는데요. 네. 아이폰 5가 출시 전까지 갤럭시 S2를 따라올 핸드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하반기 때 좀 변수가 있습니다. 이 갤럭시 S2 같은 경우에 LTE가 지금 전혀 장착이 안 돼 있거든요. 네. LTE랑 3G랑 이 무선 데이터, 무선 통신에 대한 환경 차이는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환경적인 변화를 겪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갤럭시 탭 10.1 버전이 6월 달에 나오는데 사실 아이패드에 비해서 조금 이제 아이패드 2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경쟁력이 좀 처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스마트폰의 가장 핵심 기능은 컨텐츠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바다라는 어떤 OS를 포기하고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구글 그 안드로이드 OS를 좀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콘텐츠가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드웨어 쪽으로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영업이익률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부분이나 LCD 부분 뭐 100세까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핸드폰 쪽, 무선통신 쪽에서는 1분기만큼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심심한 태클을 한번 걸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은 제가 이건희 회장님에 대한 이건희 회장님이 하셨던 답변으로 제가 대신을 해보면요. 연기금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그랬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떠한 삼성전자는 정체되어 있는 회사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만큼 글로벌 환경에서 발빠르게 맞춰하고 발전해 나가는 회사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 세계에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지금 현재 이러한 저평가 구간을 맡고 있다. 절호의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나쁘게 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관련해서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을 종합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삼성전자 좀 좋은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1분기 때 고정 가격이 1달러 미만에서 또 시장 가격이 1불 5센트 정도 가격에서도 1조 4천억 원의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LCD 가격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는 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적극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는 포트폴리오는 어떤 것인지 함께 배워봤는데요.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